자, 이제 여러분들과 지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이렇게 전개를 시켜왔냐면, 먼저 여러분들과 빅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138억 년 전에 한 점에 모여있던 작은 공간이에요. 공간에 모든 것들이 갇혀있다가 그게 빅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초기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게 대략 138억 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은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이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구에서 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이번 영상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구는 도대체 언제쯤 생겨났을까요? 지구라고 하는 자체는 약간 여기 45억 7천만 년 전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자체는 태양계와 문명을 같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태양계가 생길 때 지구도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지구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태양계는 어디에서 왔어요? 실제는 또 다른 별에, 먼 과거에 존재했던 또 다른 별의 중심에서 온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제는 어느 별 속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생명체로서 나타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의 역사가 포함이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구에는,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기에 빅뱅을 해서 원자가 생길 때는, 핵융합에 의해서 생길 때는 철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철이 제일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까지밖에 못 가요. 그랬다가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시성 폭발을 통해서 다시 별이 빵 하고 터져서 그 잔해들이 새로 모여서 된 게 대야만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요. 원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구는 2세대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이 지구나 또는 우리 태양계는 언젠가 어느 별의 내부에 있던 물질들이 다시 뭉쳐서 생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향은 실제는 어느 별의 안쪽, 별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인지들을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냥 여기 유명한 사진인 거죠. 여기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푸른 붓소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아폴로 17호가 여기에 우주밖 공간으로 나가서 지구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블루마블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푸른 붓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준 이름과 그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를 생각을 할 때 뗄 수 없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달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달은 지금 행성으로서, 위성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략 달은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의 이렇게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력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은 6분의 1 정도로 작죠? 그리고 평균 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38만 4천 k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은 질량은 얼마일까요? 달에 가서 만약에 질량을 쟀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서 질량을 재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줄 거라고? 늘 거라고? 똑같을 거라고?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는 질량은 똑같아요. 왜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에서 재나 달에서 재나 똑같아요. 변하는 건 있죠? 그 변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질량이 아니라 무게예요. 왜냐면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 별 자체가 당기는 힘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있으니까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9.8m/초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무게를 말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다가 그 행성의, 재려고 하는 그 행성의 중력가속도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8을 곱하지 않고 10을 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무게는 대략 600N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게는 힘이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이에요. 자, 그러면 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로 가면은 지름도 이렇게 작고 부피도 작고, 그러니까 중력권도 약하겠죠? 질량이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 정도로 줄어요. 줄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값 자체는 6분의 1로 줄어서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 한 100뉴턴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런 과학적인 관념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여기 보면 평균 거리가 38만 4천 킬로 정도 돼요. 상당히 먼 거리죠, 먼 거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할 때는 달까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로 날아갈 때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빛으로 갈 때는 얼마나 될까요? 빛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를 달에다가 딱 비췄어요. 그러면 달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거리 개념을 이해를 시켜주려고 달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하늘에 달이 떴을 때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면 도착할까요? 1시간? 30분? 1분? 그렇지가 않고 약 한 1.25초 정도면 달에 도착을 해요. 달에 도착.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달이 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거리 개념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달은 먼 존재인 거고, 하지만 빛속도로 가게 되면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 이 빛속도도 실제 우주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구와 달 그리고 대강 개념들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은 건 뭐냐면 저는 예전부터 지구가 여러분들 보면은 추생달 됐다가 금음달 됐다가 보름달 됐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추생달, 보름달, 금음달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있는 건데 제가 잠깐 이렇게 모양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달이 변하는 모습을 잠깐만 이렇게 한번 봐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시대에 가장 먼저 개발될 거는 아마 여기 있는 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화성, 그리고 목성의 몇몇 위성들일 거예요. 아마 달 쪽에 가장 먼저 사람들 발도 처음으로 되는데도 여기 달인 거고 1969년도에 아폴로가 여기를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몇 나라에서 다시 여기를 유인선을 보내기 시작을 해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달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달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봐요.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다시 앞에서 캠코더를 넣고 찍고 있어서 제대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걸어놓은 거기 써준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있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고 달이 변화가는 모습 멋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달의 사탕 지금처럼 모양은 이렇게 빛이 비치는 면에 따라서 바뀔지는 몰라도,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초생달, 보름달, 금음달 이런 식으로 바뀔지 몰라도 실제 달은 항상 앞면만 보여요. 한쪽 면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달은 왜 뒤쪽 면이 지구에서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달을 유심히 보면은 항상 같은 모양만 보여요. 그 같은 모양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달의 분화구 등등등이 있어서 그 모양 자체가 멀리서도 윤곽 자체가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보는 면은 지금 요 면이에요. 요 면. 여기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생각 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해 공전에 유해 자전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상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장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운동장 주변을 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트랙을 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친구 옆면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보게 되면 항상 옆면만을 이렇게 볼 거예요. 하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한번 공전을 하면은 실제는 한번 자전한 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은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면만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 점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렇게 나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찾아봐요. 그리고 나중에 달도 개척하라 한번 나가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고 이제 지구 쪽으로 다시 관심을 돌릴게요. 지구 쪽으로 관심을 돌릴 건데 이런 그림들은 제가 지금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참고 자료를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구 자체의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구가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각 멘틀 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그 생각 해봤어요? 지구 내부를 어떻게 들여다봤을까요? 땅을 파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땅을 계속 파고는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뚫고는 있는데 수십 킬로 정도밖에 몇십 킬로밖에 못 진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논할 때는 보통 지진파라고 하는데 이 파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파동을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지구라고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여기 구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하얀 색깔로 이게 4개예요. 그리고 바깥이 여기가 여기 보면 아우트파워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외액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멘틀이 있어요. 멘틀. 자, 그러면 그 구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먼저 파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동의 성격을 잠깐 알고 있어야 돼요. 지진파를 구할 때는 그게 P파와 S파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파, S파라고 되어 있는데 P파는 성격이 종파예요. 그리고 S파는 성격이 횡파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종파와 횡파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잠깐 우리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종파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P파가 종파라고 했잖아요. 종파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슬링키예요. 무지개링이라고 하는 거, 슬링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를 높이면 종파는 제가 여기서 손을 힘을 딱 주면 파동이 움직이는 거 보여요?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종파예요. 다시 말해서 제 목소리처럼 압축돼서 이렇게 밀었다 쏘였다 밀었다 쏘였다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어떤 모양인지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떤 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이 넓어서 소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슬링키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렇게 밀었다 쏘였다 가는 게 보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종파예요. 횡파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자기파 움직임이 횡파예요. 다시 만약에 슬링키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횡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문에다가 줄을 잡고 흔들어 봐요. 그러면 그게 횡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종파와 횡파를 구별을 했어요. 근데 이 종파와 횡파가 물질 속에서 진행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속도는 여기 뭐 P파가 빠르고 여기 S파가 좀 느려요. P파는 초당 약 한 6에서 7km 정도, 1초에 초당 1에서 7km 정도 가고 S파는 그보다 느려서 반 정도를 가요. 그런데 여기 3.5에서 4km 정도를 가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통과하는 물질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 목소리에서 성대가 진동을 하면은 공기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공기도 진동을 해서 그 파동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파라고 하는 자체는 고체뿐만이 아니라 액체 그리고 또 하나 기체 속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S파라고 하는 자체는 고체밖에 통과를 못해요. 바로 이 성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구 한쪽에서 지진파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검출되나 하는 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그 분포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계를 여러 가지에 놓고 그 분포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깊이에 따라. 그랬을 때 큰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잘라서 표면 부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 이만큼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크게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얇게 이렇게 10평면 분막 여기 4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죠.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이만큼 부분인 거죠. 이만큼 부분. 여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S파가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S파는 뭐만 통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S파는 고체만 통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영역대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인데 외액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외액 부분이 뭐라는 소리예요? 고체가 아니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약간 신경을 쓰고 있으면 돼요. 자, 이런 거 여기까지 찾아냈다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파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특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깊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의 구조를, 내부 구조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파동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파동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종파가 있어요. 종파는 밀었다 소렸다 이렇게 진동하는 게 이게 종파예요. 이렇게 진동하는 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진동 방향하고 여기서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같죠? 그래서 횡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출렁출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횡파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의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죠. 바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을 알고 있어요. 피파는 목소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목소리가 공기 중에도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채, 액체, 기체를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에스파라고 하는 자체는 부채밖에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를 크게는 지각, 멘틀, 핵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실제인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눠서 이름 부분하고 깊이에 따른 분포를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 자체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장 깊은 부분, 거기를 내액이라고 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만큼 영역대가 내핵인 거예요. 내핵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때 한번 온도를 보세요. 온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5500도보다 높다고 돼 있죠. 그러면 5000도 정도 되면은 대가 어디의 온도예요? 5000, 6000도 되면은 대략 태양 표면의 온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엄청난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외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바깥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우터코어라고 써 있는 거. 근데 이 부분은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안쪽 내핵은 고체인데,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은 액체인 거예요. 액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액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액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지진파에서 보면은 에스파가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그쵸? 여기를 보고 여기에 틀림없이 액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P파는 통과하는데 S파는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둘러싸고 있는 외핵 자체가 액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그 바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멘틀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멘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연합권 자체가 있고,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암석권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깊이에 따른 구분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고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물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표면으로 나올까요? 지표면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표면 자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표면 자체의 구조는 지금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옛날 고대 때를 이렇게 보여줄 건데, 고대 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륙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안쪽에 이렇게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바깥 표면에 있는 대륙들이 움직여요. 우리 눈에는 마치 이게 땅이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일지 몰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륙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쪽이 다음과 같이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깥 구조가 옛날에는 대륙이 큰 덩어리로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그거를 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초기에는 대륙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면은 모양새가 서로 이렇게 움직여서 대륙으로 움직여서 끼워 맞추면은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한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 나머지 부분은 바다였겠죠? 그거를 판탈라사라고 해요. 해는 바다 해자예요. 판탈라사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판게와와 그리고 판탈라사 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판게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게 라틴어로서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간은 언제부터 나면은 고생대 페른기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존재했던 초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륙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합쳐져 있는 전체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명명했던 분은 1915년에 독일의 요분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제안했고, 그 이름 자체가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렇게 유라시아판이네요. 그렇죠? 여기 유라시아.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북미 보여요. 북미 모양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남미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이게 뭐겠어요? 이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아프리카로 분할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인도가 된 거고, 이쪽이 오스트리아가 된 거고, 이쪽이
북해가 된 거죠. 남극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판게아라고 하는 이 초대륙이 이제 분할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구조에서 인간 과학계가 찾아낸 구조를 보게 되면 안쪽은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바깥 표면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 자체는 사실은 둥둥 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서 3만 년 전부터 이제 대륙 자체가 이렇게 뭉쳐서 판게아를 만들고 있어서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3억 년 전에 대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판게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시 이 판게아라고 하는 자체 바다 쪽 여기 바다를 판탈라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게 1억 8천만 년 전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쪽하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의 곤드와나와 거기에 북쪽의 로라시아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각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대륙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 바다를 우리가 명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바다도 구역별로 구별이 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은 안 움직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모양을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잠깐 덮어줄게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각 자체는 변하고 있어요. 지각 자체가 변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지진인 거잖아요. 지진이 어떤 판이 있으면 그 판을 다른 판이 와서 충돌해서 아래쪽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응축된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표출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려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게 표출이 되면은 지각 자체가 흔들리면서 인간한테는 지진 또는 화산 또는 분출되는 용암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 대륙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대륙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이제 다 줄여줄까요? 혹시 안쪽 내용을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있을지도 몰라서 다시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앞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했던 방법,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투명되는 질량 또는 무게 같은 물리량들, 그리고 그래야 여기 달이 어느 정도 짱나 하는 감이 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친숙하게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 때는 틀림없이 달 또는 화성 또는 에우로파 이런 데 가서 에우로파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거기를 개척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친숙하게 잘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내부를 이해했다라는 걸 보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바깥 표면으로 왔어요. 표면으로 와서 전체 판게아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지금 이동을 해서 5대양 6대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을 꼭 한번 해봐요. 그럼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